몽골통들의 유쾌한 톡 몽골 팟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진입니다. 교회를 잠깐 나갔었는데 봄이 이제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 몽골의 봄은 휘리릭 지나가는데 또 이제 좋은 여름철도 돌아옵니다. 이 화사하고 좋은 계절에 아주 멋진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한번 직접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몽골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문화대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광신입니다. 대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방송국에서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굉장히 젊으시네요. 지금 혹시 뭐 그 젊음을 간직하시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서 그냥 밥 세 끼 빠지지 않고 먹는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대사라고 하셨는데 네. 몽골 정부에서 주신 거잖아요. 네. 혹시 네. 어떤 일을 하는? 네, 주로 제 자학사업으로 위주로 하다가 제가 2013년도에 명예문화대사를 5년 임명받아가지고 임기가 끝났더니 문화대사로 이제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문화대사이면은 교육, 문화 이 두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지금 김 대사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네. 아까 얼마 정도 됐다고 그러셨나요? 금년 5월 23일이면 만 25년입니다. 25년 동안에? 네. 그럼 몽골에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대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학사업을 하면서도 그동안에 어려운 학생들이 난치병을 앓거나 뭐 이런 거를 치유해 준 것도 있고 많은 분야에 그냥 알리지 않고 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남양주 장학재단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장학회. 남양주 하면은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지자체 도시가 아닌 네. 작은 도시잖아요, 남양주가. 네. 거기에다 특별히 왜 남양주에서 장학회를 하게 됐는지요? 90년도 5월 23일 첫 번에 왔을 때 몽골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차량도 없고 뭐 좀 어색했는데 몽골 분들이 표정이 밝고 우리하고 어딘가 좀 닮은 것 같다는 그런 거에 마음이 들고 전혀 외국에 갔다는 저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오면 먹을 것도 음식점도 없고 한국 사람들 96년대 그 국립대 한국가를 찾아가 봤더니 태극기를 걸어놓고 공부하는 거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태극기 보시면 마음이 설레나요? 아니 낯선 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희가. 그 태극기 한 장이 우리 김광신 대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말고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제가 있는 소속돼 있는 학교도 있고 아직도 한국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모의서 얼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랬었죠. 그 중 학생 하나가 우리 일행 중에서 어떤 분이 한국에 오면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놈이 제 교육 후 3개월도 안 돼서 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학생이. 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저 통역하던 누구입니다.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저를 좀 만나고 싶다. 그 위치를 물어보니까 청량이래요. 그 택시 타고 와라.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300 있더라고요. 그러냐. 그 태극기를 걸어놓고 배우던 학생들 모습이 떠올라서 좋다 그러면 내가 고려대학교 어학연수교육 과정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집사람 옆방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방에서 숙식 제공을 하고 이제 고대학교에서 시작했고 그때 그 25인 평택원들이 시의원 다 지역 유지들이에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를 돕고 있는 걸 알고 이제 찾아와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래, 제가 그랬죠. 양이 이렇게 된 거 몽골 장학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그래서 3개월 만에 1억 8천을 모금을 합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예, 예. 어떤 분은 5천만 원, 어떤 분은 또 5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문화마트 시장님을 찾아가가지고 토지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뭘 하려고 그러시냐 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문화관 자리를 토지를 주신 겁니다. 아니, 정부에서, 시에서? 예, 시에서. 우리가 1층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전 남은지 시장이 우리가 민간 자본금 보조금을 지원해 줄 테니 같이 짓자. 그래서 2층은 문화관, 3층은 그 당시 한인의 상공인회인데 무료로 줬습니다, 제가. 한인회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1층하고 지하는 임대 수입을 이제 맡기 시작했죠. 오래된 얘기지만 그 당시 울란바토르하고 보면은 불모지나 같았어요. 건물 짓는 게 없었어요. 크레인 딱 2대 있었어요. 제일 거하고 옆에. 대사님, 제가 그 13구역 그 거리가 예. 상권이 굉장히 좀 번화한 거리거든요. 예. 지금 그 거리가 예. 제일 많이 사람이 유동이 일어나는데 거기를 줬었을 때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상권이 발전했나요? 아니면 아니죠. 그때는 허허벌판이고요. 제가 뭘 봤냐면 건너편에 나란톨 시장을 보고 여기는 전망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남양주 회관에 이제 저는 가끔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은 거기 그 장승이 서 있더라고요. 네. 앞에. 네. 그게 장승인가요? 네, 장승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가져왔어. 아니요. 그건 저 셀렌게에서 저 나무를 사와서 여기 나무 시장에 큰 나무가 없어요. 한때 선교 오신 분들이 그 처음에 만들 때 막 따져요. 이게 미신을 여기다가 딱 뭐고 해서 당신이 고향이 어디쇼? 네? 당신의 시골이면 어기에 없어 이거? 그렇죠. 네? 성황당 어기에 그러면 다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게 참 늘 보면 지나가면서도 태극기도 보이고 장성이 서 있어서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재밌는 게 느낀 거는 한때 대한민국의 수도가 남양주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시민들이 서울은 몰라도 남양주 그러면 못할. 거리를 어떤 계기로부터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지. 남양주시와 울란바토르 시하고 5.18 상계가 있고 이제 문화관을 짓고 하다가 제가 이제 장학회에서 남양주 거리를 하나 해가지고 1.3km를 이제 지적을 받았고 1.3km? 네, 3km가 있어요. 저기까지 포함이 되는 곳이었어요. 저는 여기 남양주 거리에서 여러 가지 몽골을 가르쳐 준 게 많아요. 여기가 나무 심으면 죽어요. 이게 뭐냐, 바람이 흔들리면 뿌리를 공기가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게 버팀목을 가르쳐 준 거고. 네. 나무로 화단 만드는 거 가르쳐 주고, 돌로 화단 만드는 거 가르쳐 주고, 버스 정류장 최초로 제가 한국에서 싣고 와가지고 정류장 설치하고, 난간대, 보도블록 옆에 예. 그런 여러 가지가 기록이 많습니다. 그게 남양주 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까지는 회관을 만들고 그렇죠. 그 옆에 이제 도로 자체에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차량도 많고 건물을 짓고 네. 그 건물이 임대했을 때 임대 수익금을 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다 대사님 그렇게 모아지는 것이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개인적인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 장학회는 순수한 우리 민간인들이 이제 만들고 그 문화관 건물을 질 때 남양주시가 민간 자본금 보조금으로 지원해가지고 5년 동안 이제 감독 지도하는 거 기간이 끝나고 장학회 앞으로 모든 재산은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 그 장학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은 지금까지 몇 명 정도나 수혜를 받았나요? 1,200여 명 될 겁니다. 전부 다 몽골 학생인가요? 네. 그럼 각 학교에서 선발을 받아서 그 다음에 네. 장학금을 주고 매년 장학금을 주나요? 네. 그래서 25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25년 동안 한국 학생도 아니고 몽골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1,0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줬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센세이션한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장학회 이사분들은 전부 다 한국 분이신가요? 네. 그럼 자주 오십니까? 아니요. 회장단이나 장학금 주를 또 장학금 줄 때 오고, 예. 오시고. 그래서 2018년도인가 우리 20주년 행사했어요. 스쿼트 광장에 예술 공전인가 거기서 예. 방청석이 꽉 차고 이제 몽골 공연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저 국회의장님으로부터 감사패도 이제 받고 그랬는데 거기 와서 몽골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럼요. 네.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제2019-5호 장학 증서 프레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아요시 사라토야. 회원들이 한국에서 장학금을 주러 올 때 그 비용을 회원들이 각자 돈을 내요. 비행기표나 이런 거 사는 거를. 그래서 그 임대 수입에서는 전혀 그런 돈을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출연을 해서 그 돈을 와서 쓰고 가고 또 여기 와가지고 사실 관광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충실하게만 그 장학금을 준다고 그 회원들 중에 우리 몽골에 가서 관광도 좀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몽골에서 있는 몽골 학생들이 수혜를 받은 아까 1,000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으면은 첫 번에 받았던 학생들은 굉장히 몽골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각 부처에게 가다 보면 국장이 있고, 정부 부처에. 네, 정부 부처에 또 차관급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도 있고, 그래서 참 뿌듯했습니다. 정말 자식 이렇게 보람, 키워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그 학생들이 지금은 사회의 동량이 돼서 네. 큰 제목이 돼서 하는데 그 학생들하고는 지금도 교류가 있나요? 네. 한 30여 명은 전화로 오면 통화하고요. 또 저 왔다면 찾아오고, 저를 그 당시에 그 장학회라는 게 없는 나라에 있잖아요. 장학회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그렇죠. 그때 그 수혜받은 학생들이 있질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뿌려놓은 씨앗인데요. 정말 그 겨자씨 같이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 미라를 거두고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네, 제가 초대 회장을 하면서 6년 동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고, 2대, 3대, 4대, 여기서 8대까지 우리 회장단이 가는데, 제가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고, 몽골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회원들한테 있다. 회원들의 뒷받침 없이 그걸 못 끌고 오죠. 계속 앞으로도 그럼 대사님은 그 일을 하실 작정이신가요? 지금 우리 초창기에 우리 회원들이 이제 79명이었다가 지금 28분 남았는데 연세들이 다 75세 이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한테 남겨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건물을 영원히 팔아먹지 못하게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들 때나 지금의 똑같은 생각은 저 장학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대사님 그 뭐 장학 사업 한다고 25년 왔다 갔다 하면은 가족에서 그 사모님이나 불편하시지 않으셨나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아주 싫어하죠. 왜냐면 조금 있던 재산도 다 이제 소모됐고, 그러니까 장학회 그런 거 아주 싫어했는데, 그래도 애들도 이제 크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대사님께서는 남양주에 있는 수동에 있는 몽골 문화관인가요? 문화촌인가요? 문화촌입니다. 아, 문화촌. 그것도 만들어졌다는 말씀 드렸는데. 시에서 만든 거지만은 제가 만들게 유도하고 조력을 해서
지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몽골촌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걸 흉내를 못 내단데 왜냐면 거기 골동품들이 많습니다. 아, 문화촌에. 예, 전시관에. 네. 그 골동품을 거의 80%는 제가 사비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때는 직함이 문화? 아니, 자학회장하고 이제 몽골촌을 오픈하니까 문화촌장. 촌장. 아, 초대 문화촌장을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있는 것들, 몽골에 관련 것들을 다 갖다 전시하고. 제가 선물 받은 거 뭐고, 특히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거는 여기 곤충, 희귀식물들, 국립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 방학 때 채집해온 거를 다 방부 처리해서 자연사 박물관에 해놨는데요. 가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뿌듯하고, 그래서 그 몽골촌이 지금 폐쇄되어 있어요. 아, 왜 폐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에서 입장 수입보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네, 보는데. 네, 보는데 적자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내년에 살리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이 몇만 명이 살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몽골에 오고 싶을 때는 문화촌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몽골에 다니러 갔던 사람들이 꼭 또 몽골 생각나면 거기 간다 그러는데 그거 좀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래 거기가 몽골의 고위층들도 오시면 꼭 들리는 명소가 됐고 하여튼 제 얘기는 몽골촌만큼은 살려야 돼요. 대사님 그 몽골 문화촌 네.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네. 아주 그냥 극명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왜 꼭 필요한가요? 한번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발전하는 데는 몽골 문화촌만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 사견이지만 2019년도에 18년도에 제가 세계문화대사 회의를 했어요. 외교부에서. 거기서도 몽골 문제예요. 그때부터 이제 몽골촌이 폐쇄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우리 남양주가 관광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 벨트화를 하면은 몽골촌을 하고 관광지를 이렇게 연계해서 벨트화 버리면 관광명소로 남양주가 훨씬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대사님이 왜 몽골촌을 그렇게 고집하시나. 그 입장 수익 가지고 공연하는 사람 그거 되나요, 그게? 근데 그럼 몽골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나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 아니더라도 몽골은 몽골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해서 몽골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몽골 정부는 지금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서도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만 너희들 여기 한국의 몽골이야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우리 주한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몽골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몽골 민속촌은 지금 대사님 추진한 대로 빨리 이루어져서 네, 저는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끝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 열성적이시네요. 네. 장학회 일도 하시고 문화촌도 하시고 혹시 앞으로 또 저 욕심 많은 대사님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아니 없고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해야죠, 저도. 건강하신데요. 뭐. 대사님 그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몽골 팟빵에 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지난번에 15회 참가가 나갔나요, 팟빵에? 예. 요번에 16번째입니다. 제가 그거 꼭 다 봅니다. 한국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프로그램 멋있다. 왜냐면 어떤 개인적인 간에 몽골의 전문가 되신 분들이 와서 답해 주시고. 대사님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고요. 더 저희들이 할 일이 많네요. 대사님 때문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작은 하나의 태극기 하나로 몽골에 사랑을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는 김광진 대사님과 몽골 팟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귀한 일 하시는 대사님께 만나면 큰 인사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늘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대사님 몽골에 계시면 저희들이 두 손을 내서 팟빵을 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골 팟빵!